지난 6월 온라인 수능 교육 업계에서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타공인 인강계의 선두주자 메가스터디 교육의 주가가 순식간에 박살났을 정도였죠. 바로 메가스터디의 간판 강사 현우진이 은퇴를 언급했던 사건이었는데요. 메가스터디의 6월 모의평가 총평에서 현우진은 내년에 은퇴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시사한다고 발언했는데, 메가스터디의 주력 사업인 고등교육 부문 매출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현우진이 은퇴했을 때 메가스터디가 받는 타격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크게 우려한 것이었죠. 사교육 업계에서 나타나는 일타 강사에 대한 절대적 의존 현상, 메가스터디만의 문제일까요? 사실 사교육계의 스타 강사 의존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인터넷 강의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유명 강사들이 있는 강남, 노량진 등의 대형 학원으로 수강생들이 몰렸다면 2000년대 인터넷 강의 등장 후에는 일타 강사들이 포진한 인터넷 강의 업체를 수많은 수강생들이 이용하게 된 것이죠. 특히 2015년 이런 온라인 강의 업체들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무제한 패스를 출시했는데, 그 이후로 일타 강사에 대한 쏠림 현상이 더 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강 업체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일타 강사, 이들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그 배경을 알려면 먼저 일타 강사의 세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의상 연령대 기준으로 3세대까지 구분해봤는데요. 각 세대별로 뚜렷한 특징이 존재합니다. 인강 시대에 접어든 2000년 이후를 기준으로 1세대는 당연히 인강이란 영역을 개척한 사람들로 볼 수 있죠. 메가스터디의 손주은, 대성마임에게 한석원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대치동 학원가에서 현장 강의로 이름을 날리다 손주은은 메가스터디, 한석원은 티치미 등의 인강업체를 차렸고, 이것이 우리나라 인터넷 교육 산업의 시작이었죠. 2세대 일타 강사들은 현재 현역으로 일타 강사계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EBS에서 인지도를 쌓은 일타 강사들이 배출되기 시작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세대 일타 강사들은 아무래도 일타 강사 중 가장 젊은 축에 속하는데, 2세대 일타 강사들이 아직 현역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3세대는 그 숫자가 적다고 볼 수 있죠. 이들이 1타 강사에 오르게 된 것은 2세대와 마찬가지로 EBS에서 유명세를 얻은 것도 있지만,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굴돼서 1타 강사로 등극하거나 유튜브를 통해 유명세를 얻어 1타 강사로 인정받는 등 기존 세대와는 다른 성장 곡선을 가진 점이 특징이죠. 결국 1타 강사의 조건은 사교육의 메카인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굴돼서 업체의 푸시를 받거나 EBS에서 탄탄한 인지도를 쌓거나 유튜브에서 인기를 얻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타 강사들의 등장은 결국 우리나라의 높은 사교육 의존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교육열이 높은 나라는 찾기가 정말 힘든 정도인데요. 자연스럽게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사교육에 상당한 지출을 하는 나라 중 하나죠.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1인당 사교육비는 수십 년간 계속 증가 추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이 심리적 불안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사교육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교육 업체들의 수혜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는 의외로 많은 수의 교육 관련 업체들이 상장되어 있는데요. 이 종목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인 수능과 가장 관련된 카테고리는 입시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오늘은 사교육 비즈니스에서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메가스터디 교육을 살펴보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은 2015년 메가스터디에서 인적 분할된 회사인데요. 기존 메가스터디의 교육사업 부문을 담당하고 있고, 편입학원인 IB 김영을 포함해서 10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교육 전문 업체입니다. 최근 두 가지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메가스터디의 간판 현우진 강사의 은퇴 관련 소동이었죠. 메가스터디에서 진행한 6월 모의평가 총평에서 내년에 은퇴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발언하면서 은퇴설이 부각된 사건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1타 강사가 사라지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메가스터디 교육의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했던 사건이었죠. 최근에는 현우진 강사와의 재계약 소식이 알려지면서 내년 은퇴설은 해프닝으로 끝나는 분위기입니다. 두 번째는 메가스터디 교육이 0단기, 공단기로 유명한 ST 유니타스를 인수했던 사건인데요. 기존 메가스터디 교육의 주력 매출은 수능 관련 고등사업 부문과 대학사업 부문이었는데, 이번 인수를 통해 취업사업 부문에 힘을 실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수능과 메가스터디 교육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연결해 볼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수능 공부를 위해서 메가스터디에서 인터넷 강의를 주로 듣는다는 점에서 간단한 아이디어를 착안해봤는데요. 메가스터디의 히트 상품인 메가패스가 2015년 출시 이후 시장 점유율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봤습니다. 처음 서비스를 출시했을 때는 수능 시즌만을 기점으로 판매를 시작했지만 2017년에는 월정액 상품으로도 출시하는 등 상시 판매로 전환되기도 했는데요. 만약 그해 수능이 어려웠다면 예비 고3 학생들은 하루라도 빨리 메가스터디에 인강을 신청할 것이고, 그리고 이 매출에 대한 기대감은 회사 주가에도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실제 비슷한 사례로 2018년에 치러진 2019학년도 수능이 있었는데요. 수능일이었던 11월 15일까지 메가스터디 교육의 주가는 이미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수능 이후 난이도가 너무 높았었다는 불수능 이야기가 나오면서 11월 내내 주가 상승이 계속되었죠. 2016년부터 2021년 수능이 있었던 11월과 성적표가 나오는 12월까지 2개월간 메가스터디 교육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얼핏 보면 공통점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12월 특정일을 기준으로 주식 가격이 튄 구간이 보이는데요. 해당 시점은 바로 수능 성적 발표일이었죠. 이를 보면 수능 성적 발표일 전 단기 투자 관점에서 메가스터디 교육에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메가스터디 교육의 한 해 주가 수익률 흐름을 보면 여기서도 역시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연초에는 대체로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이 나왔다는 점이죠. 이때는 대체로 입시학원들의 재수 종합반 등이 개강하면서 관련 매출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즉 이런 특성을 고려한 투자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동안 메가스터디는 고등교육 부문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2018년에는 초등 온라인 교육 브랜드인 엘리아이를 론칭하면서 초등교육 부문에도 힘을 실었고, 최근에는 공무원 시험의 강자인 공단기를 운영하는 ST 유니타스를 인수하면서 초등교육부터 공무원, 취업교육까지 아우르는 수직 계열화 제국을 완성하고 있죠. 이런 노력은 메가스터디 교육의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를 상쇄하면서 회사의 매출을 지속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교육업체들의 1타 강사 매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만큼 이미 한 차례 소동이 났던 현우진 강사의 은퇴 이슈가 단기적으로 또 발생할지 여부와 장기적으로는 현우진 강사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1타 강사를 잘 발굴할 수 있을지, 또는 1타 강사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구축할 수 있을지 투자 전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상에서 얻는 투자 아이디어 머니스테이션이었습니다. 머니스테이션은 투자자에게 힘이 되는 콘텐츠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